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솜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계속 지원서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서 기간이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레귤러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레귤러 디시션 그리고 UC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서의 중요성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게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에서 중간중간에 몇 번씩 언급한 학생 중에서 대학을 진짜 15개 이렇게 붙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아이비는 한 5개 정도 붙었고 유펜, 와튼, 다트머스, 콜롬비아, 브라운, 스탠포드, 두크, 뭐 윌리엄스. 그냥 거의 다 됐어요. 그냥 아이비를 다 내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이비가 4개에다가 이제 스탠포드랑 뭐 듀크 이런 데까지 아이비가 붙어가지고 5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다 붙었어요. 다 붙었고 어쨌든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좀 원래 이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컨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되게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뉴스인데도 알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저는 되게 못 알린다라는 게 그냥 뭔가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시샘할까봐.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도 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전체적인 학생들을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지 저희 학생들 안에서 우리 케이스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를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상담할 때는 제가 좀 가끔 보여드리는데 왜냐면 저희 학생들이고 우리 학생이 그냥 자기가 원해서 나와서 하고 싶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다 말씀드리는 건 이제 힘들고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레귤러를 준비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주시면은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아이비를 붙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1개 붙거나 아니면 2개 붙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이제 골라간 거란 말이죠. 나 어디 갈까 해가지고 이제 골라간 건데 아이비를 1개 붙는 학생과 정말 아이비를 내가 넌 족족 이렇게 4-5개를 붙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제가 컨설팅을 하면 좀 그런 결과가 감사하게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와요. 그럼 그 친구들이 되게 이제 자기네들이 뭐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저는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담인 거니까 그렇죠. 객관적인 이야기랑 같이. 근데 뭐가 차이냐라고 하면 그냥 내러티브가 되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전달하고 싶은 그 딜리버리 하고 싶은 내용이랑 내가 전달을 그렇게 못 받겠어. 하고 싶은 말 이거는 알겠는데 나는 세상에서 더 많은 다양한 예시들을 많이 받고 우리 학생들은 더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진정성을 나는 못 알아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안타깝지만 이 친구가 여기서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팩트만 보고 얘기해요. 너 무슨 말 하고 싶니? 너 어떻게 지원서를 준비할 거니? 너가 지금까지 advocate 했던 건 무엇이니? 너가 무엇을 성공이랑 어떤 거를 failure로 정의를 했니? 너는 어떤 영향을 주고 싶니? 이런 질문들, 보편적인 질문들이죠. 거기 질문들 안에서 답을 하는 거와 레주메를 보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개선할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제가 아버님을 더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표정이 너무 오묘한 표정이죠. 불안과 excitement와 모르겠는과 의심은 안 해요. 의심은 안 해요. 의심이 아니라 의심은 안 해요. 그냥 복잡한 감정. 그래서 제가 아버님 괜찮아요. 학교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과 집중하면 된다. 그래도 이 감정은 뭔지 알거든요. 뭐냐면 이 지금의 내가 얘기하는 이 세상을 처음 알게 된 거야. 이게 없다고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생각을 했던 거야. 이런 삶은 없겠지. 이런 세계는 없겠지.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을 제가 항상 묶어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 학생이랑 같이 싸우지 않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구 반대편인 이 몬스터들이랑 싸우는 거니까 우리 한번 관점을 열어보자. 그래서 내러티브가 좀 같은 거를 해도 이 친구도 수학, 나도 수학, 이 친구도 환경, 나도 환경이어도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라 보여요. 이 내러티브를 어떻게 하면은 좀 쌓을 수 있을까요? 되게 쉽지 않네요. 내러티브를 되게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했던 내러티브도 봤고 진정성이 가득한 내러티브도 봤고 내가 이 어떤 역사를 파헤치고 싶어요. 갑자기. 이게 엄청 오래되지가 않았어. 한 1년밖에 안 됐어. 어떤 사건이 딱 나 이거
그래서 막 애가 미쳐있어. 그 내러티브 안에서도 충분히. 다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 내러티브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유형의 어떠한 게 아니고요.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뭐 100명을 도와줬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찝어서 해결을 했다. 요게 내러티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다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몇 번 해봤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딱 눈으로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이런 걸 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당장에는 결과가 없더라도 맞아요. 와 너 되게 이런 것까지 도전을 해봤어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해봤어. 그냥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고 싶은 것들. 그런 내러티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네. 약간 왜 이걸 해봤어?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돼야 되는데 딱 봤으면은 이거 하려고 이거 했구나. 너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했구나.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내러티브가 좀 없는 학생들인 맞아요. 거고. 근데 이 둘이 진짜 외관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일반 사람으로는 절대 몰라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알 수 있냐면 저는 학교 안에 커리큘럼도 보고 다 봐요. 다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무조건 맨데토리로 이 C를 만들게 해요. 그러면 최소 4개 정도는 다 갖고 있어. 근데 어떤 애는 이 C를 못 만들게 해. 혹은 아예 못 들어가게 해. 그런 학교도 있을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저는 좀 어느 정도 아니까 대부분의 학교는 거의 다 아니까 아니면 모르면 물어봐요. 학교가 어떻게 되니? 어떻게 운영이 되니? 거기 안에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학교 안에서부터 어떻게 확장을 했나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이 C를 못하게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쌓아야 되나요? 저는 뭐 어떤 방식이든 방법은 있는데 이 C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 C라는 것 자체의 균형이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하기에는 또 선생님, 슈퍼바이저가 필요하고 이런 게 애초에 세팅이 안 돼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렇다면 학교 끝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회도 나갈 때 대부분 선생님을 맞아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학교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좀 이씨가 없는 학교들은 문제가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이씨가 또 너무 많거나 이 이씨에 대한 어떠한 그 평가가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 평가는 누가 내리냐면 입학사정관들이 내려요. 이 친구들의 학교의 역사들을 보는 거겠죠. 학교가 역사가 좋아요. 그럼 그만큼 더 매의 눈으로 볼 거고요. 학교의 역사가 또 안 좋아요? 그럼 또 그만큼 매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그 눈으로서 같은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내러티브를 예시를 하나 좀 들어주면은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왔는데 내러티브가 어떤 게 있으면 좀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뭘 전공하고 싶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구체적이다라고 만약에 했으면 이 뭐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내러티브 안에서는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로 나눠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이 내러티브가 무조건적인 어떠한 그 프라이머리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인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면 당연히 수학 테크트리가 있겠죠. 근데 사이콜로지는 테크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콜로지는 오히려 더 스토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보면은 심리학으로 내러티브를 어떻게 쌓냐? 그러면 이렇게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프라이머리 더 쌓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스토리를 같이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멀티베리어스는 끝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멀티베리어스 이상으로 끝낸 친구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내러티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다 짜여져 있는 루트잖아요. 또 반대로 저희 학교는 멀티베리어블 클래스가 없는데요. 개천한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가 없어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당연한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저는 이 당연한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사이콜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사이콜로지의 본질이 뭘까요? 영어겠죠? 역사겠죠? 오히려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사이콜로지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하나의 완성이라고 하면 이거를 만들기에 인그리디언트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걸 볼 것 같아요. 사이콜로지를 하고 싶어요라고 왔는데 내러티브가 잘 안 보이는 학생은 진짜 사이콜로지만 막 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좀 약간 나 사이콜로지 좋아요라고 하지만 설득은 되지 않는. 그쵸. 왜 그러냐면 애초에 그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는 거고 역사일 수도 있는 거고 무언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사이콜로지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냥 그 하나의 목적으로만 가져간다면 쌓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씨나 아니면 또 대회도 없어요. 많이.
그렇다면 이 내러티브 안에서는 그러면 인터레스팅한 프로젝트였을 텐데 그 프로젝트도 저는 신뢰가 만약에 바탕으로 깔려지지 않았다면 되게 그래서 우리가 뉴로사이언스랑 사이콜로지를 제가 되게 많이 붙여놨지만 저는 뉴로사이언스랑 사이콜로지 학생들이 굉장히 매의 눈으로 봐요. 대부분 다 그냥 억지죠.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겠네요. 이제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한 개만 파는 것이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데는 이제 좋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기본기 다른 것들을 채워 넣는 게, 그러니까 그 과목을 형성하기까지의 기본 과목을 채워 넣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내러티브가 되게 잘 돼 있는 친구들을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친구는 정말 내 온갖 인생까지는 아니어도 진심으로 다해서 정말로 야 이거 왜 했니 너? 이렇게 내가 궁금할 정도로 뭔가 스스로가 답답해서 계속 뭔가를 한 친구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져요. 반대로 전략을 완벽하게 짜야 되는 친구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 전략대로 가는 거야. 근데 뭔가 둘 다 힘들어 보이는데. 둘 다 힘들죠. 그쵸.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로 어떻게 스탠퍼드를 가려고 해. 진짜 힘든 거예요. 붙여본 사람으로서 정말 힘들다라는 거 알거든요.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하지 않으면 애초에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슐랭 3스타 같은 경우나 2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음식 맛있다고 봤나요? 이 사람의 배경, 노력, 누구한테 멘토를 받았는지 이런 거 다 봐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결코 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슐랭은 문화잖아요. 맛있는 곳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라를 이것 때문에 올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거 엄청난 커미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라는 건 당연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서 무슨 수치화돼가지고 내가 이런 대회를 나가서 이렇게 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런 과목을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 싶습니다가 저한테는 전혀 그러니까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제 상담을 받고 온 사람들은 많이 배워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감정을 진짜 봐요. 그 눈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막 진짜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는 그런? 근데 저는 무조건 희망적으로 얘기해줘요. 1년 안에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전반전에 열심히 뛰지 않았는데 후반전이라도 열심히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진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게 이제 지원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이걸 듣는 학생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내러티브가 없는데, 난 내러티브를 지금까지 못 쌓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러티브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내러티브가 있는데도 지원서 못 써요, 애들. 진짜 웃긴 게 내러티브가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에세이 쓰는 건 완전 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지원서는 제가 이건 확신할 수 있는데 저희 학생이 그 아까 16개 다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친구인데 다 떨어진 거예요. 아이비는. 아예 그냥 탑은 붙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얘랑은 거의 다 똑같은데 우승도 똑같고요. GP도 똑같고 SAT 똑같고 들었던 과목도 똑같고요. 비슷한 걸 했어. 그러면 얘는 왜 안 됐을까? 지원서 망한 거예요. 지원서 안에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하버드 어떻게 간다? 글이야. 네가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해도 글로서 표현 못하고 내 생각을 오르게나이즈를 해서 이거를 내가 처음과 끝을 커넥션을 주면서 글 쓴다라는 거. 내가 처음에 원더풀한 애네톡트를 써도 이게 마지막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그냥 글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해주고 싶은 내 내용을 그냥 막 네가 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아니라 자 여기 이렇게 내러티브는 좋은 반복이죠. 그리고 awakening. You're giving them something to learn. Excited about. 야, 얘 너무 데리고 싶지 않아? 이런 excitement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될까요? 그리고 또 그런 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몇 명이 될까요? 왜냐면 저는 제가 솔직하게 생각하기에 지원서라는 거를 어떤 형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임하냐면 에세이 그냥 에디팅 해줘야지. 저는 에디팅은 그냥 GPT가 하는 게 나아요. 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에디팅은 GPT가 하는 게 나아요. GPT가 하는 게 나아요. 에디팅이 아니라 뭐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수천 개를 봤다니까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나는 이런 공부를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런 무기가 너네 패컬티랑 이런 학교가 만났을 때 거기 안에서 나는 이런 수를 한번 써볼 거야.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감히 한번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이런 것들이니까. 거기 안에서 내가 부족한 면은 이런 거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서 이런 내러티브와 이런 임팩트를 주고 싶은 사람일 거야 라는 거를 이 글로써 느끼게 해줘야 돼요.
얘기 들으면 약간 회사 대기업 면접 답변 같은 대기업?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답변 같은 느낌이 제가 이 회사에 온다면 저 이런 거 활용해서 회사 이런 게 이바지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겠네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대단한 친구를 찾고 싶어 해요. 대단한 글은 대단한 걸 하려고 한다라는 말하는 글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봤고 그 고민 안에 디테일이 숨쉬어 있고 그 숨쉬어 있는 디테일 안에서 내가 이런 빅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너네 이런 프로그램과 그냥 맞는 것 같아. 그렇게라도만 해도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그 정도의 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아무런 도움 없이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 있잖아요. 아이비 중에 한 4-5개 들어간 친구들은 지금 현역에 있는 그 어떤 컨설턴트보다도 상위 1%일 거예요. 걔네들이 더. 그 친구들은 대충 해주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머님들 정말 만약에 정말 가격이 고민돼 가격이 원래 고민되면 하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가격 때문이면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가격이 고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 보고 이 하버드 아니면 이런 데 된 친구들 있잖아요. 혼자 있다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걔네가 훨씬 더 잘 도와줄 거예요. 제가 오늘 에세이 하나를 마무리 지면서 그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진심으로 감사한데 원리를 잘 끝내주셔서 근데 정말 학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나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나에 대해서 알고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게 그게 너무나도 느껴져서 그게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원서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말 많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정말 상위 1%의 지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내러티브에 대한 중요성, 또 내러티브가 만약 지금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